안녕하세요. 부흥학교 303의 김진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출조 자주 하시죠? 아마 출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저수지, 모든 수면마다 최고의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고 또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사람이 견디기에 이 날씨 여건이 가장 좋다. 아주 1년을 기다려온 최고의 시기, 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시기이고 저수지마다 또 모든 이 환경 자체가 호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전을 바로 들어가는 게, 실전을 자주 하는 게 내 채비가 물속에 있어야 확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303 진행 역시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물 쪽으로 바로 접근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멋진 시기를 맞아서 제가 찾아온 곳은요, 완전한 계곡지입니다. 협곡을 막아 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곳, 완전한 계곡지인데요. 저수지는 오래 묵었죠. 오래 묵었지만은 계곡지는 계곡지입니다. 마치 이 바지처럼 이렇게 상류에 두 개의 골을 가진 저수지, 골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저수지는 정말 매력이 많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그만큼 다양하게 나온다는 뜻이죠. 지금 이 저수지가 바지 모양의 저수지인데요. 아마 대물꾼들 바지 모양의 저수지 굉장히 선호들 하실 것입니다. 전체가 깊습니다. 제일 상류권조차도 2m를 쉽게 넘어버릴 정도로 전체 수심이 깊은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왼쪽 한 분이 난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좌안 쪽을 좀 더 좋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좌안을 최고의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우안 역시도 이 형태 자체가 대물이 꼬일 만한 어떤 이 아늑한 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홈통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물 유입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안 역시도 3등 자리는 아니다, 적어도 2등은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제가 자꾸 눈이 가는데요. 왼쪽에 지금 저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 저 자리가 특급 포인트입니다. 저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2등을 했습니다. 저수지는 먼저 온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우측골로 들어갈 건데요. 좌측은 있기로 하고요. 우측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우측 이 제방 끝부분이 이 문흥기입니다. 여기가 문흥기 위로 다리를 놔 가지고 수면 위에서 지금 이 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가 문흥기이고, 그리고 조금 또 밭둑을 돌아 들어가면은 첫 번째 고추밭이 끝나는 저 자리가 물 유입구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이 물도랑인데요, 저기에는 토사가 퇴적이 돼 가지고 수심이 얕습니다. 언덕이 져 있죠. 저 지점 언저리가 첫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방은 말도 못하게 깊다. 너무 깊다. 이 가을 포인트로서는 정말 너무 깊다. 전역이 깊기 때문에 깊어도 입질 확률은 있습니다만은 참 낚시하기에 맛이 좀 덜 날 정도로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우안 제일 구석자리입니다. 제일 끝자리죠. 우안 제일 상류 지점인데요. 마름이 좀 빼곡하기는 합니다만 저 자리에 지금 워낙 붕어가 상류로 바짝 올라붙는 시기이고, 그리고 현재 수위 자체가 만수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자리에 찌를 세울 만한 어떤 최소한의 여건이 된다면 저 자리가 괜찮을 것이다. 물 유입구가 있는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제일 상류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서 채비를 찍어 봐야 합니다. 수면 위에서 사람은 묻에 사는 동물인데, 묻에 사는 동물이 묻에서 물속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죠. 말로만 자꾸 반복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하면은요, 불이 나게 쫓아가 가지고 이렇게 물만 들여다보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을 보고 그 속을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대를 반드시 하나 들고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대 하나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바닥을 찍어봐야 뭘 알죠. 수심이라든가 어떤 바닥의 여건이라든가. 찍어봐도 다 모르는데
물 위에서만 보고 뭐 몇 가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안에 들어가서 찍어보고 이 어떤 포인트 결정을 둘 중 하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에서부터 보던 두 개의 지점, 물 유입구가 있는 자리 그리고 맨 상류 자리, 이 두 자리를 놓고 바닥을 찍어 보면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제일 상류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 유입구가 있는 자리는 토사가 밀려든 지점에 이 모래가 쌓여 있어서 바닥이 좋다, 바닥 여건이 굉장히 깨끗하다, 그래서 대물이 꼬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 매력이 있는 반면에 카메라가 따로 붙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보고 이렇게 가는데 카메라가 뒤에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어떤 촬영 장소로서는 적합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일 상류 지점을 잡았는데요, 저쪽 자리가 나은데 여기 할 수 없이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을이기 때문에 상류라는, 좀 더 상류라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상류라는 것이 붕어가 연안으로 바짝 달라붙고요, 또 상류로 최대한 깊이까지 올라붙습니다. 특히 여기처럼 이렇게 만수위를 이루는 곳이라면은 붕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류 쪽 제일 깊숙한 곳까지 기어 올라온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여기 지금 뭐 너무 넓지 않게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을 기댔을 때 전체 케미가 한눈에 시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대편성을 하는데요, 왼쪽 이 지점들은 특별한 어떤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이 연안 자체가 워낙 급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바닥 여건의 차이는 없고요. 다만 지금 이 상류 이 일대, 여기에 마름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마름 밭이 이 모양을 잘 이루고 있다. 붕어는 수초를 좋아합니다. 바닥 여건도 중요하지만 수초를, 붕어는 이 수초에 의지해서 수초에서 먹이를 찾고 수초에서 또 이 어떤 안전을 도모하고 또 수초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물인데요, 수초 주변을 잘 떠나질 않지요. 수초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지금 잘 밀생이 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총총총 마름을 따라서 찌를 세우고요, 기대가 가는 것이 이 오른쪽 구석자리입니다. 모르면은 모퉁이에 앉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헷갈리면은 모퉁이에 앉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모퉁이라는 건 붕어가 도는 공간이죠. 붕어가 움직이는, 회유하는 붕어가 돌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퉁이는 어지간하면은 이 붕어가 그 저수지에 붕어가 그날 움직인다면은 모퉁이에선 입질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이기도 하고 또 제일 상류이기도 하고 또 아주 멋진 것이 물 속에 이 잡목이 하나 저렇게 자라 있습니다. 갈수 때 생겼다가 지금 만수위가 되면서 물에 반틈 잠겨 있는 나무인데요, 좋죠. 저기에는, 저 나무가지에는 붕어가 먹이로 삼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겠죠. 곤충들도 붙어 있겠고요. 붕어는 저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측 구석자리의 어떤 매력을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110도 안쪽으로 대편성을 하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26대부터 40대까지 총 9대가 들어갔는데요, 수심이, 오른쪽 수심이 얕은 지역 역시도 1m 50이 훌쩍 넘습니다. 한 60, 70 정도 되고요. 가을에는 1m 전후, 1m 안쪽이 좋죠. 1m 안쪽 포인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참 기분이 좋은데, 그건 이제 제 취향이고 또 대물꾼의 취향일 뿐이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오른쪽 구석자리, 그러니까 이 저수지에서 제일 상류에 해당합니다. 상류 지점까지도 급심이 되다 보니까 매달 한 6, 70 정도 상당히 깊은 수심이 나오는데요, 이런 곳에서 어떤 수심이 너무 깊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필요 없는 생각이다.
깊은 곳에서 대물이 입질을 한다. 그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뭐 사구팔이 아니더라도 월척 한두 수 정도는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뭐 오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겠는데요. 밤이 되면서 이내 쌀쌀해지고 물안개가 살짝 비쳤던데 대단히 이 행복감이, 이 케미를 꺾으면서 이 행복감이 이 포인트 전체를 덮고 있다가 점점 이 저수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다. 너무도 좋다.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입질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위가 뚜렷이 분간이 되고 있는데요. 날이 밝고서 지금 한 마리를 받았는데 얘들치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한 마리를 터뜨렸습니다. 한 마리를 터뜨리고 이 생각 이상으로 입질 횟수는 적고 씨알은 좋게 붙는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장챙이급이 덤비네요. 입질이 철저하게 새벽 이후로 몰린 것 같은데요. 예신도 한 차례 있었고 오전 시간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요즘은 이 자연 저수지에서도 이 나일론 줄 사용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채비가 예민해지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주로 우리가 자연지에서는 카본 줄을 원줄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이 나일론 줄을 원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본 줄은 가라앉죠. 가라앉는 성질 때문에 가는 줄, 최대한 가는 줄을 썼다 하더라도 이 찌를 눌러버리는, 원줄이 가라앉으면서 찌를 눌러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은 나일론 줄을 쓰는데요. 나일론 줄은 물에 뜹니다. 뜨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에 뜨기 때문에 채비를 누르지를 않죠. 그래서 나일론 줄을 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줄을 보면은 세미 플로트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미 플로트 혹은 서스펜드 같은 이야기입니다. 살짝 가라앉는다는 뜻이죠. 세미 플로트나 서스펜드나 완전히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뜨는 것도 아니고 살짝 가라앉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살짝 가라앉아야 되겠죠.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면은 카본줄처럼 이 채비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완전히 뜨는 줄은 어떤가? 완전히 뜨는 줄은 자연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자연 저수지에는요, 떠돌아다니는 이 부유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떠오른 청태라든가 수초라든가 혹은 이 낙엽 떨어진 것이라든가 별의별 것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요. 이 떠돌아다니는 이 부유물들이 원줄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채비를 당겨 버립니다. 찌가 끌려오죠. 그래서 완전히 뜨는 줄은, 플로팅 타입의 줄은 이 자연 저수지에서는 맞지 않다. 양어장, 하우스 같은 양어장에서는 플로팅 타입이 대단히 인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예민한 맞춤에서 이 찌톱을 조금이라도 찌를 눌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한 플로팅 타입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 저수지에서는 세미 플로팅이 좋다. 세미 플로팅 타입을 사용을 하되 좀 빨리 가라앉는 게 좋습니다. 투척하고 나서 빨리 가라앉아 주면 부유물이 있는 포인트 같은 데는 대를 가지고 찔러서 이렇게 일부러 인위적으로
줄을 가라앉혀 줘야 되는데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가라앉기도 전에 벌써 부유물이 이렇게 원줄을 감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빨리 가라앉는 것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줄을 선택하실 때 선택하시기 전에는 안 되겠죠. 선택 구매하고 나서 해보셔야 되는데 한 발 정도 줄을 잘라 가지고 둘둘 감아서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수조통에 빠뜨려 보면은요 어느 게 빨리 내려가는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 강도는 다 좋습니다. 나일론 줄 비록 가격이 낮은 것이라도 강도가 약한 줄은 잘 없습니다. 나일론 줄도요. 그리고 균일성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고 줄을 짚고서 이렇게 당겨 보면은요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훑어봐 가지고 굵기가 균일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굵기가 균일한 줄은 결절 강도도 좋습니다. 묶음 부위가 터지는 예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장력인데요. 인장력. 나일론 줄은 좀 더 카본 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난다고 잘하는 게 아니죠. 늘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못 씁니다. 채비가 걸렸을 때 한 번 당길 때마다 줄이 늘어나면 밑줄을 또 잘라내야 되고 또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늘어나서 수축하지 못하는 줄은요 이미 어떤 이 줄이 상했다, 상처를 입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대어를 걸었을 때 터뜨릴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축이 잘 돼야 된다. 그 점을요 줄을 이렇게 무엇에다가 칭칭 감아 가지고 이렇게 감아 가지고 쭉 당겨서 늘어뜨렸다가 놔 보면은 수축되는 게 육안으로 보입니다. 이 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이 다시 오므러드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격이, 이 기능이 형편없는 줄이 있습니다. 당기면은 쭉 늘어나 가지고 가만히 있어 버리는 그런 줄이 있습니다. 그거 못 쓰죠. 늘어나 가지고 수축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이 어떤 한계점을 넘어버렸다, 그 충격을 입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줄은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터지게 되겠죠. 여기 지금 이 줄자가 있는데요, 줄자 위에서 이 줄의 수축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자 위에 놓고 이렇게 당겼다가요 놓으면은 10cm까지 왔다가 8cm로 줄어듭니다. 10cm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8cm까지 줄어듭니다. 2cm 정도, 10cm에서 2cm의 어떤 이 수축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수축력이죠. 그리고 이 면이 지금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줄이요. 이 좋은 줄을 보기 위해서 이런 정도 내용들을, 이런 정도 어떤 조건들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나일론 줄 사용이 많아진 시기, 그리고 세미 플로팅 타입의 나일론 줄 사용이 많아진 시기에 좋은 나일론 줄을 고르는 요령,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과연 이 줄이 이 가격만큼의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그 제조사의 광고 문구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몇 가지 구별법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철수를 해야 될 시각입니다. 철수 시각은 항상 아쉬움이 남죠. 3박 4박을 하고 일었을 때도 대를 접을 때는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2번이나 터뜨리고 나니까 정말 아쉬운데요. 새로 지금 바늘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세목줄인데 여지없이 댕강 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붕어가 한 80cm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아까운 붕어 놓치고 이 죄 없는 잔챙이만 붙들고 제가 시비를 하는 격인데요. 늘씬합니다. 모양이 좋죠. 이게 원래 토종 붕어의 모양입니다. 유선형이죠, 유선형. 요즘 이 어떤 외래종이 있는 곳, 그런 곳의 붕어 형태, 그런 체형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붕어를 보면은 체고가 없다, 말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원래 토종 붕어입니다. 이게 지금 한 4자급 이렇게 되면은요, 정말 신령스럽죠. 붕어가 4자급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실은 이 붕어가 아니죠. 그건 붕어 위에 붕어입니다. 그 신령스러운 모습을 우리 방송 중에 영상으로 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아쉽습니다. 왔는 것 같은데 놓쳐버렸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답하는 시간, 그 시간에 사공댐 여지없이 차는 입질을 목줄이 끊어져서 놓쳐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아마 어제 저는 열애종이 없는 곳이고 원래 서리가 내릴 때 공략하던 곳이기 때문에 잔챙이 성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뜻밖의 결과입니다. 마리수는 없고 오히려 대물이 이렇게 던졌다. 저도 이 저수지 오래도록 벌써 10수년 전에부터 이 저수지를 알고 공략을 했지만은 이 시기에 대물이 붙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 방송을 마치고 당분간 여기에 공을 들여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이 저수지, 여러분들이 공략 중인 저수지, 언제 어느 때 이 대형급이 붙을지 모릅니다. 채비 단단히 하시고 그렇게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대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전을 우선하는 조행하시고요. 세계 기록 세우십시오. 감사합니다.